구전 설화 속 사건 사고를 취재하는 AI 설화 연구소. AI 설화 연구소에서 취재를 시작한 건 한 통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AI 설화 연구소죠?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 이 산에 얽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산이 있던 곳에서 예전에 형이 동생을 거의 죽일 뻔한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충청도의 한 조용한 마을. 밤사이 벌어진 폭행 사건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형제. 그런데 그날의 다툼은 뭔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물건이 나도 진짜 갖고 싶었어요. 동생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고 싶었다는 형. 이 이야기는 형제 사이를 갈라놓은 어떤 물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은 예전부터 난폭하고 괴팍한 성격으로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술 취해 주정 부리는 건 물론이고 도박에 빠져 싸움질까지.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형은 부모님은 물론 하나뿐인 동생에게도 함부로 대했는데요. 동네 사람들 눈에도 분명 문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 형은 답이 없어요. 동생 없었으면 부모님도 굶었을걸요? 형은 맨날 술만 마셨거든. 조롱거리가 되는 형의 모습이 동생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었다는데요. 형과 달리 동생은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나무꾼이었던 동생은 매일같이 나무를 하러 다녔는데요.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웃들에게도 예의가 바른 청년이었죠. 뿐만 아니라 동생은 부모를 지극히 모시는 효자였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그런 동생을 항상 칭찬했습니다. 그 집 동생 진짜 착해요. 집은 좀 가난해도 부모님도 잘 모시고 모두에게 친절하거든요. 망나니 형과 효자 동생. 하지만 형은 항상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장남인데 왜 동생만 칭찬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갈등이 깊어진 건 동생의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진 순간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달라졌습니다. 새 옷에 새 집, 여유로운 표정까지. 이전과 확연히 달랐죠. 동생의 집 앞에는 매일매일 산더미같이 물건이 배달됐는데요. 상자마다 효자 동생이 어머니를 위해 사들인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물건이 배송되었을까요? 바로 최고급 전신 안마기. 가난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그 집 형편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모든 게 싹 바뀐 걸 보고 동네 사람들 다 놀랐죠. 뭔 돈이 그렇게 생긴 건지 진짜 갑자기 변했어요. 표정도 더 좋아지고. 부자가 된 동생은 더 깊은 효심으로 부모를 섬겼는데요. 그런 동생을 보며 형의 감정은 복잡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던 동생이 부자까지 되자 질투심은 결국 분노로 변했다고 합니다. 취재를 하던 중 우리는 어렵게 동생의 지인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걔가 산에서 물고기를 살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 주머니를 주워왔다던데. 물고기를 살려주고 주머니를 받았다는 동생.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도대체 동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간 동생은 일을 하다가 지쳐 샘 옆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 밖에서 말라 죽어가던 물고기 한 마리를 우연히 발견했다는데요. 살려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얼른 집어서 물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던 물고기를 살려준 동생. 그 순간 푸른 빛과 함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사라진 자리에 이상한 주머니가 하나 놓여져 있던 겁니다. 거기엔 은혜 갚는 주머니라고 적혀 있었다는데요.
동생 덕분에 목숨을 구한 물고기가 준 고마움의 선물이었을까요? 동생은 이상함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며 그 주머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전 하나를 넣자 같은 동전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고, 쌀을 넣으니 쌀이 무한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엇이든 넣으면 끝도 없이 내놓는 신비한 주머니였던 거죠. 이 특별한 주머니를 갖고 나서 동생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생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까지 막지는 못했는데요. 동생이 산에서 이상한 주머니를 주었고 거기서 돈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이야기는 결국 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변해버린 동생의 삶을 보며 부러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형. 소문의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 형은 밤마다 동생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다고 합니다. 형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동생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하루 종일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은 결국 동생이 주머니를 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보물 주머니를 보고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형은 동생의 주머니를 빼앗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가 가진 주머니 다 알고 왔다 이놈아. 넌 왜 형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냐? 형은 반 협박, 반 부탁으로 동생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딱 한 번만 주머니를 보여줘. 구경 좀 해보자. 동생은 형이 찾아와 주머니를 보여달라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주머니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은 이건 내가 가져야겠다면서 주머니를 가로채려 했습니다. 형은 동생의 주머니를 뺏으려 했고 동생은 절대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둘은 주먹 다짐까지 벌이게 됐다는데요. 형은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동생은 안 준다고 버티더니 형이 그냥 냅다 후려치더라고. 두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와중에 그만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다는데요. 동생이 필사적으로 주머니를 붙잡으려 하자 형은 갑자기 주머니를 발로 짓밟았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못 가질 바에 부숴버리겠다고 생각한 거지. 형은 그 주머니를 동생이 가지는 게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형이 주머니를 밟은 그 순간 주머니 안으로 흙 한 줌이 스며들었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흙이 폭주하듯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주머니가 막 요동치면서 흙이 그냥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흙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랐다는데요. 흙에 묻혀 죽을까봐 다들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흙은 밤새도록 쌓였고 집 주변에는 거대한 산이 생겨났습니다. 하룻밤 만에 생겨난 모래산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요. 형님들 뒤에 모래산 보이십니까? 저 산속에 주머니가 묻혀 있대요. 사람들은 이 기이한 흑산에 보물 주머니가 묻혀 있다고 하며 보물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오랜 세월이 흐르며 명칭이 변했고 지금은 보문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보문산에 얽힌 재미있는 구전설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설화의 중심에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주머니가 있었는데요. 사람의 욕심을 시험하고 행복과 파멸을 동시에 가져오는 신기한 물건. 설화 속에 등장하는 이런 물건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건을 연결해주는 신의함, 그래서 사람들의 흥미를 확 끌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게 딱 들어감으로써 판타지적인 요소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도 끌어주고, 서사적인 기재로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도깨비와 망망이가 대표적이죠. 흥부와 놀부에서도 박씨가 그렇잖아요. 되게 양가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마구 보여준다, 혹은 벌을 받은 내와 같은 걸 알아가는 서사적 기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화 속 신기한 물건들은 공예품이나 문화재와도 연결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하나 소재를 끌어낸다면 삼국유사에 소재되어 있는 신문왕 때 일로 기록되어 있는 만파식적 설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동해가에 그 섬 하나가 파도를 타고 밀려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섬 속에 대나무가 하나 자생했다는 거지요. 낮에는 두 그루가 되고
밤에는 한 그루로 변했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걸 신기하게 여겨서 배 가지고서 피리를 만들어서 불어보니까 나라에 무슨 폭풍이 불면은 그게 물러가고 질병이 생겨도 그게 잠식이 되고 외병이 쳐들어와도 물러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전설화 속 이런 요소들에 담긴 의미와 그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욕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질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소박하고도 간절한 바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물이라던가 무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로에 등장하는 이유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욕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운 존재를 퇴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한히 쏟아지는 주머니로 시작된 형제 간의 폭행 사건. 싸움은 끝났지만 그날 생긴 산은 지금도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 주머니 역시 그 산 어딘가에 지금도 묻혀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 주머니를 손에 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넣고 싶으신가요?